안녕하십니까. 함재봉의 H리포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국의 본류는 고립주의다로 잡아봤습니다. 중국이나 북한, 우리나라의 좌파들은 미국이 북핵 문제를 일부러 해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북한과의 안보 위기가 지속되어야만 미국이 주한미군, 주일미군을 유지하면서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계속해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북핵 문제, 더 근본적으로 한반도의 분단이 미국으로 하여금 동북아에서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핑계라는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동북아에서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가?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는 미국의 제국주의와 패권주의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북한, 한국의 좌파는 늘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합니다. 최근 미국 대사관제에 침입해서 시위를 벌인 좌익 대학생들 역시 주한미군 철수를 구호로 내걸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럴까요? 미국은 제국주의 때문에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주일미군을 유지하면서 이 지역에서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는 미국을 전혀 모르는 어처구니 없는 단순 무식한 음모론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논리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요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유지를 위한 분담금을 대폭 인상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또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주한미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돌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고립주의를 비판하면서 트럼프가 동맹의 중요성도 모르고 미군이 마치 용병인 것처럼 분담금이나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중국, 북한, 국내의 좌파가 주장하듯이 제국주의와 패권주의를 추구하는 나라일까요? 아니면 최근 트럼프가 보여주듯이 고립주의를 추구하는 나라일까요?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미국의 본류는 제국주의나 패권주의가 아닌 고립주의입니다. 미국의 국부이자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퇴임사에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올바른 정책은 바깥 세계의 그 누구하고도 항구적인 동맹을 맺지 않는 것이다. 또 제3대 대통령 제퍼슨, 그는 취임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나라들과 평화, 교역, 진정한 우정을 나누지만 그 누구와도 서로 얽히는 동맹관계는 맺지 않는다. 또 진보학자들은 몬로 독트린이 미국이 중남미에 대한 패권주의, 제국주의의 표현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몬로 독트린 역시 미국의 고립주의의 표현이었습니다. 몬로 독트린의 핵심 내용은 미국이 유럽 열강들의 내정이나 또는 유럽 국가들 간의 전쟁에 전혀 개입하지 않겠다. 따라서 유럽 국가들도 북미, 중미, 남미의 일에 개입하지 말아라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사실 미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미국은 주로 국내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서부 개척 시대가 열리면서 광활한 영토가 새로 미국에 유입되면서 이를 개발하고자 미국은 바깥 세상에 눈을 돌릴 여유와 겨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19세기에는 미국 지식인들 사이에서 미국의 국무성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다 라고 놀렸었고요. 그리고 대외 전략이라고는 전무한 나라였습니다. 미국 역시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대전략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최초로 주장한 것이 알프레드 마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을 국제 문제에 최초로 개입시키고자 한 것이 바로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었습니다. 미국은 유럽에서 세계 제1차 대전이 발발한 이후 한참 동안 참전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개입한 것은 1917년입니다. 1차 세계대전은 1914년에 발발해서 18년에 끝납니다. 따라서 미국은 전쟁이 발발한 후 3년이나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고립주의 때문입니다. 미국이 드디어 1917년에 개입을 하면서 그때 우드로 윌슨은 미국이 참전해야 되는 이유가 The world must be made safe for democracy. 민주주의가 안전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라고 합니다.
미국의 참전 덕분에 영국과 프랑스 측이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를 이기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우드로 윌슨은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계 제1차 대전이 모든 전쟁을 끝내는 전쟁, The War to End All Wars 라는 구호 아래 국제연맹을 창설하면서 세계 최초로 집단 안보 체제를 창설합니다. 우드로 윌슨이 미국의 국제주의 그리고 이상주의 외교 정책의 상징적인 인물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강력한 고립주의 전통은 윌슨의 이러한 국제주의, 이상주의를 거꾸로 트입니다. 미국은 결국 우드로 윌슨이 창설을 주도한 국제연맹에 가입하지 못합니다. 우드로 윌슨이 미국 전국을 돌면서 국제연맹 가입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연설을 하지만 결국 미국의 상원은 미국이 국제연맹에 가입하는 안을 거부합니다. 미국의 고립주의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무서운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때 미국 상원에서 우드로 윌슨의 국제연맹 가입안을 부결시키는 것을 주도한 것이 공화당의 워렌 하딩 상원의원이었습니다. 워렌 하딩은 우드로 윌슨과 맞서서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미국의 국제연맹 가입에 반대하는 연설을 합니다. 그때 그가 행한 연설이 정상적인 미국이라는 제목의 연설이었습니다. 미국이 오늘날 필요한 것은 영웅심이 아니라 치유,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정상성, 혁명이 아닌 복구, 흔들기가 아니라 적응하기, 수술이 아니라 고요함, 극적인 것 대신 냉정함, 실험이 아니라 균형, 국제주의에 침전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민족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워렌 하딩은 우드로 윌슨의 뒤를 이어서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이로써 윌슨의 국제주의는 완전히 묻혀버리고 미국은 다시 고립주의로 되돌아갑니다. 미국의 고립주의는 세계 제2차 대전이 발발한 이후에도 그 위력을 발휘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은 1939년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미국이 유럽에서 일고 있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것은 1941년입니다. 나치 독일이 프랑스까지 점령을 하고 영국의 운명이 경각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참전을 거부합니다. 미국은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을 습격한 이후 비로소 참전을 선언합니다. 미국의 참전을 그토록 바랬고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직접 수없이 호소했던 윈스턴 처칠은 나중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Americans will always do the right thing after exhausting all the alternatives. 미국 사람들은 항상 옳은 일을 한다. 다만 다른 모든 대안들을 모두 다 시도해본 이후에야. 미국이 얼마나 처칠의 애간장을 태우면서 세계 제2차 대전 참전을 끌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이후 놀라운 변신을 합니다. 사실 만일 루즈벨트 대통령이 살아있었다면 미국은 다시 고립주의로 되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즈벨트가 1945년 4월 서거하고 그의 부통령이었던 트루만이 미국의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미국의 전략은 180도 바뀝니다. 아직까지도 미국의 미주리라는 시골 출신의 아무런 국제 경험이 없는 트루만이 미국을 국제주의로 이끌고 나갔다는 사실은 많은 학자들의 연구와 분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2차 대전이 끝나고 냉전이 시작되면서 과거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과감하고 전격적인 국제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새로운 국제 질서를 구축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미국의 국제주의를 표현한 것이 트루만 독트린입니다. 나는 미국의 정책이 무력을 가진 소수 혹은 외부의 압력이 자신을 종속하려는 시도에 맞서는 자유국민을 지원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It must be th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to support free peoples who are resisting attempted subjugation by armed minorities or by outside pressures. 우리는 자유국민이 독자적으로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I believe that we must assist free peoples to work out their own destinies in their own way. 이때부터 미국의 대외 정책은 고립주의에서 완전히 탈피하면서
전격적인 국제주의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국제주의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새로운 미국의 이상으로, 이념으로 정립한 것이 케네디 대통령의 유명한 취임사입니다. 케네디는 그의 취임사에서 Let every nation know, whether it wishes us well or ill, that we shall pay any price, bear any burden, meet any hardship, support any friend, oppose any foe, in order to assure the survival and the success of liberty. 우리가 자유의 생존과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대가도 치르고 어떤 짐도 감내하고 어떤 고난에도 맞서며 친구라면 누구든지 지지하고 적이라면 누구든지 반대할 것이란 점을 우리에게 호의적이든 적대적이든 간에 모든 국가에 알립시다. 아마 워싱턴이나 제퍼슨 대통령이 이 말들을 들었으면 울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고립주의는 여전히 국제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수없이 고개를 듭니다. 특히 미국이 트루만 독트린 이후 한국전에 참전을 하고 케네디 재임 기간 중 월남전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은 다시 한번 국제주의와 개입주의에 대한 회의에 휩싸입니다. 미국의 공화당, 보수당은 반공주의 때문에 냉전에서 적극적으로 소련과 대적하는 정책을 수립하지만 동시에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의 역할이 커지는 것을 경계합니다. 닉슨 대통령은 1969년 월남전이 한창인 시점에서 미국의 월남전 개입을 축소할 것을 선포하면서 소위 말하는 닉슨 독트린을 선언합니다. 닉슨 독트린은 아시아의 안보는 아시아인들이 맡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당시 미국의 안보를 의존하고 있던 한국에도 크나큰 충격파를 던집니다. 그리고 결국 1972년에 미국은 7사단을 한국에서 철수함으로써 주한미군의 병력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1976년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카터는 주한미군 철수를 선거 공약으로 내건 채 당선됩니다. 공화당 대통령이었던 닉슨이든 민주당 대통령이었던 카터든 미국의 고립주의 전통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이 냉전에서 승리한 이후 미국의 고립주의는 더욱 노골화됩니다. 소련이 붕괴한 후 레이건 대통령 밑에서 미국의 주 유엔 대사를 역임했던 진 컬패트릭은 정상적인 시대의 정상국가라는 글을 1991년에 발표합니다. 그는 이 글에서 미국은 영웅적인 행동이 필요할 때는 영웅적으로 행동했다. 자유가 위협받던 오랜 시간 동안 미국은 이타적으로 행동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그처럼 큰 부담을 져야 하는 시대는 지났다. 정상적인 시대가 돌아옴으로써 우리는 다시 정상적인 국가가 될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워렌 하딩이 말했던 바로 그 정상국가론을 다시 제기한 것입니다. 미국의 고립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국이 이라크전에 참전한 이후에는 미국의 보수주의 논객인 팻 뷰캐넌,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도 몇 번 나왔던 팻 뷰캐넌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부시 2세가 그녀, 즉 컬패트릭의 지혜로운 조언을 받아들였다면 미국은 오늘의 지옥 같은 상황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뷰캐넌이 비판한 아들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전은 미국 역사상 가장 적극적인 개입주의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아들 부시 대통령의 대외 정책을 뒷받침한 미국의 신보수주의, 소위 네오콘들은 중동과 같은 지역에서도 이슬람 근본주의를 축출하는 것은 물론 사담 후세인 등 독재자들을 축출하고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면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려는 소위 스테이트 빌딩을 시도하였습니다. 물론 이는 실패로 돌아갔고 그 이후 미국의 신보수주의 정책, 네오콘 정책을 주도하였던 도널드 럼스펠드, 폴 월포비츠, 엘리엇 에이브럼스, 리처드 펄 등은 아직까지도 강력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미국의 신보수주의 정책 하에서 아들 부시 대통령은 이란, 이라크, 그리고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이 독재 국가들을 붕괴시키고 민주국가들을 건설할 것을 다짐하는 연설을 2002년에 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미국의 대외 개입주의가 극에 달했던 순간이 바로 이 네오콘들이 등장했던 순간입니다. 그 이후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하에서 다시 고립주의가 고개를 들면서 국제무대에서 점차
발을 빼기 시작하고 대단히 소극적인 대외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오바마는 소위 말하는 전략적 인내, strategic patience라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오바마의 뒤를 이은 트럼프는 미국의 이러한 고립주의를 극단으로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트럼프는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트럼프의 반동맹주의는 워싱턴과 제퍼슨의 훈계와 충고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미국의 국제주의, 개입주의는 비주류입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내에서 국제주의와 개입주의를 주장하고 지지하는 세력은 매우 적습니다. 워싱턴의 국무성, 국방성, 일부 싱크탱크, 그리고 일부 미국의 대학의 학자들 정도가 미국의 개입주의, 국제주의를 지지하는 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주류인 고립주의에 완전히 역행하는 국제주의와 개입주의가 만개했던 세계 제2차 대전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그 시기가 제공해준 공간에서 국가를 건설하고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은 다시 고립주의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룩하여 온 번영의 틀을, 번영의 토대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가 우리의 큰 숙제입니다. 미국이 없는 우리의 번영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역할은 한국도 고립주의, 반미주의, 친중주의, 민족주의로 후퇴하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일익을 담당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한미동맹을 강화시키고 주한미군에 대한 분담금을 인상하고 지소미아를 유지하면서 중국과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유지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적극 지지하면서 그 유지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미국의 국제주의자들도 미국의 지속적인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주문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